이 강의를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종종 턱에 손을 대고 고민하는 듯한 인공지능 모습의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하고 학습하는 것일까요? 이 강의에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인공지능 분야라는 것. 그리고 기계학습은 지도학습, 강화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뉜다는 것을 이전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이 세 개의 분야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기본이 되는 분야는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X라는 값을 입력하여 Y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Y값은 사람이 기계에게 알려주는 정답 라벨입니다. 기계는 X라는 입력값을 통해 사람이 알려주는 정답 라벨인 Y값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사람이 정답 라벨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지도학습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수학 점수로 과학 점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어떤 학생의 수학 점수를 입력값으로 넣으면 이 학생의 과학 점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학습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계학습에서 제일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델이란 X라는 값이 입력되면 Y라는 값이 출력되는 함수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모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쉽고 단순한 모델인 Y는 WX라는 1차 함수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여기서 X는 입력값인 수학 점수이고 Y는 출력값인 과학 점수입니다. 그리고 W는 함수의 개수이며 웨이트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기계학습에서는 개수를 주로 파라미터 또는 가중치,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표 형태와 그래프 형태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본 예시에서는 편의상 4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번 학생의 경우 수학 점수 X는 80이고 과학 점수 Y는 95입니다. 2번 학생의 경우 수학 점수 X는 50이고 과학 점수 Y는 45입니다. 모델을 선정하고 데이터 수집까지 완료했다면 본격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을 훈련, 트레이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초기에는 파라미터 및 가중치를 랜덤으로 설정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파라미터 W의 초기 랜덤 값을 0.1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W는 0.1이므로 이 모델은 Y는 0.1x라는 함수입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 첫 번째로 수행하는 작업은 현재의 모델로 예측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즉, X값에 4명의 학생의 수학 점수인 80, 50, 60, 100을 넣어 예상 과학 점수를 출력합니다.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점수 X는 80이고 예측된 과학 점수는 0.1을 곱한 8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실제 과학 점수는 95점이므로 예측된 과학 점수인 8점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아직 학습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며 이 차이를 점차 줄여갈 것입니다. 참고로 예측된 Y값은 실제 Y값과 구분하기 위하여 Y햇으로 주로 표현합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 두 번째로 수행하는 작업은 로스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로스란 실제 Y값과 예측한 Y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표에서와 같이 1번 학생의 경우 과학 점수가 실제로는 95인데 예측된 값은 8이므로 로스가 매우 큽니다. 또한 2번 학생의 경우도 과학 점수가 실제로는 45점인데 예측된 값은 5이므로 로스가 매우 큽니다. 로스가 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모델은 로스를 줄이는 것이 학습의 목적입니다. 우측의 그래프에서 빨간 점선의 길이는 로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냅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 세 번째로 수행하는 작업은 옵티미제이션, 최적화입니다. 옵티미제이션이란 로스가 줄어들도록 파라미터 및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W 값이 0.1에서 0.3으로 수정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W 값이 수정되어 이전 그래프보다 데이터에 더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수정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은 학습할 때 한 번의 업데이트로 끝내지 않고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따라서 앞선 트레이닝에서 수행한 예측값 계산, 로스 계산, 옵티미제이션을 반복해야 합니다. W에 0.3을 넣고 과학 점수를 예측하면 표와 같습니다. 1번 학생의 경우 수학 점수 X가 80이고 예측된 과학 점수는 24점입니다. 실제 과학 점수인 95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과정에서 예측한 점수인 8점보다는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를 계산합니다. 실제 Y값과 예측된 Y값의 차이를 보면 이전보다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로스를 더 작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로스를 줄이기 위해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합니다. W 값이 0.3에서 0.5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의 3단계인 예측값 계산, 로스 계산, 옵티미제이션을 반복합니다. 로스 값을 줄이기 위해 W는 점차 업데이트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와 같이 모델은 데이터가 밀집한 지점으로 점차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시점엔가 더 이상 로스가 줄어들지 않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로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트레이닝을 중단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W 값이 1.2일 때 트레이닝을 중단하였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면 모델이 데이터가 밀집된 곳에 잘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모델식을 Y는 WX로 놓았으며 트레이닝을 통해 W 값이 1.2로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습된 모델의 최종식은 Y는 1.2X가 됩니다. 따라서 이 모델식에 수학 점수 X를 입력하면 1.1을 곱하여 과학 점수로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고 예측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기계가 학습한다는 것의 의미는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및 가중치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란 함수식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모델이 학습한다는 것은 결국 개수를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초기 모델은 형태만 있는 집과 같이 파라미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적절한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해 갑니다. 마치 집의 창문, 대문, 굴뚝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들을 채워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에서 본 기계학습의 예시에서는 Y는 WX라는 파라미터가 W 한 개뿐인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파라미터 개수가 매우 많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상을 놀라게 한 인공지능 모델인 GPT-3의 경우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러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 대부분 딥러닝 분야에 해당됩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내용은 본 섹션의 딥러닝에서 배워보겠습니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더라도 학습하는 방식은 앞에서 본 예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서 본 예시의 작업을 수많은 파라미터 각각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할 때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며 고가의 컴퓨터 장비 없이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섹션에서 나온 용어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모델이란 파라미터 및 가중치를 가진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및 가중치란 학습을 통해 찾아야 하는 값입니다. 로스는 모델이 예측한 Y값과 실제 Y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로스는 작을수록 좋으며 이것이 작아지도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모델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스가 줄어들도록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